중국발 소식은 간단히 요약하면 베트남 청년 보라는 매체에서 코드명 V의 새로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보도 베트남 국방부에서 국가항공제작소에서 맡기로 했다고 함. V의 셀프 디자인이 너무 F-21랑 비슷해서 놀림감이 됨. 알고 보니 저 V 셀프 디자인은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이후 발표한 것. 한국과 협의된 것은 초기에는 40%를 베트남에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최종적으로 10년에서 20년 내 완전한 베트남 생산이 목표.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T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폭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다. 최대 출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1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T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 비율을 낮추었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입과 미식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T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언 아이스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 장치가 탑재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비류백구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의 장치도 설계돼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한국의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TF-X는 4, 5세대 전투기 라며 F-35보다 운영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돼 레이더의 탐지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쪽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T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독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 당국의 계획이다. KT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TX의 제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70 등의 제식 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TF-X가 엔진 2개의 형상으로 결정된 이유는 2014년 7월 KTX 형상을 403형태로 결정하기 전인 2013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TX를 제안했다. 한창 논쟁이 벌어졌던 단발이냐 쌍발이냐의 논란의 출발이었다. 단발이나 쌍발이나 고장률은 같은데도 공군이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쌍발 엔진을 원했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설계할 때 엔진 숫자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정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후 그 엔진의 출력에 맞춰 설계하는 경우다. 과거에는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엔진의 종류가 많지 않아 그렇게 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필요한 총주력을 산출해 이에 맞는 엔진을 찾거나 원하는 엔진이 없을 경우 충족 조건에 가장 가까운 엔진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짠다. 필요한 총주력은 최대 속도와 가속력 같은 항공기 성능 변수는 물론 위상하중까지 여러 변수를 종합 판단해 결정한다. KTX 403 형상의 성능을 엔진 1대로 내려면 엔진의 최대 추력이 35,000파운드가량 되어야 한다. 이런 높은 추력을 내는 군사용 엔진을 우리가 올 수가 있다면 엔진 한 개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현재 F-35가 사용하고 있는 PW-F-135 엔진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이 엔진을 미국이 절대 외국에 팔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KTX 403 형상은 최대 출력 2만 파운드를 내는 엔진 2개를 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쌍발 엔진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현재 미국의 F414 엔진과 유럽 컨소시엄 유로젯의 EJ100 엔진이 KTX 엔진 조건에 충족되는데, 회사는 서로 자기네 엔진이 뛰어나다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투기는 갈수록 추력 대중량비가 높아지고 있다. 즉 더욱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과 지상 공격용 무기체계의 하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항공 무기체계 탑재 중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중대형 항공기에 탑재되어 시험되고 있는 레이저 무기체계가 전투기용으로 개발될 것이 확실하므로 대용량 전개발전기 탑재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쌍발 엔진 형상으로 결정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사카이가 단발 엔진 KTX를 제안한 배경은, 그렇다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403에 비해 저체급인 싱글 엔진 KTX 형상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비드가 제안한 403 형상의 전투기를 개발할 자신이 없어서 카이가 발을 빼려 했다는 치킨 논리를 편 사람도 있었다. 타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개발해온 K50과 파생형인 FV50을 베이스로 한 KTX 1호 KFX를 개발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로 개발 비용도 줄이고 개발 위험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과거 KTX 국내 개발을 반대해온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기도가 내세워온 소위 경제성 논리에도 부합한 것이 싱글 엔진이었다. 그런데 당시 카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KTX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였다. 2012년 탐색 개발이 끝나고 KDD는 403 형상을 기본으로 한 KTX 개발 총 예산을 6조 원 이내로 정부에 보고했다.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자사가 테이프X의 체계 개발 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던 카이는 개발 비용이 9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 주겠느냐 하는 우려였다. 결국 카이는 나름대로 당시 공군의 러시를 충족하면서 6조 원 이내로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한 KTX의 흉상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KTX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독자적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기술 확보는 전투기 독자 개발의 중요한 요소이다. 4대 핵심 기술의 자립화 자체가 KTX 사업의 중요 목표이기도 하다. 우선 4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중요한 레이더에 대해 알아보자. 이 레이더는 안테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파 각도를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표적에 대한 다중 동시 탐색 추적하는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이다. 기계식 레이더는 사람의 눈의 의사 레이더는 잠자리의 눈에 비유할 수 있다. 즉 사람 눈은 옆에 있는 목표물을 보려면 눈동자를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볼 수 있지만 수많은 작은 눈으로 이루어진 잠자리 눈은 눈동자 움직임 없이 훨씬 넓은 각도를 볼 수 있다.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는 용어 그대로 적전투기나 대공미사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탐지 추적해 조종사에게 표적 정보를 알려주는 전자장비이다. 전자광학 추적 장치는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줘야 관계없이 표적을 탐지 추적하며 레이저를 이용해 지상 표적을 족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RF 참모는 주파수 전자파 방해 장비이다. 저격에서 위험 전자파 신호를 수신해 고출력 전자파로 전기 전자 장비를 교란시키는 장비인 것이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디스펜서와 함께 전자전의 핵심 장비이다. 4개의 핵심 장비를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시켜 연동해야 하는데 바로 이 체계 통합이 고난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오랜 시일이 걸린다. 이 중 PSI, RST 이후 뒤집기 등 3개의 센서는 권투 선수로 치면 상대방의 모든 동작과 공격을 감지하는 5개의 감각기관이며 마지막 임무 컴퓨터와 무장체계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뇌와 중추신경에 해당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센서 가획득한 정보는 임무 컴퓨터를 통해 조종석 앞 계기판에 붙어있는 다기능 시험기 계기판 위에 전방신흥기 조종사 헬멧 취향에 표시된다. 조종사는 이를 토대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폭탄을 투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즉 센서류 조종사 무장체계 등이 권투 선수처럼 한 몸이 되어 단 1초의 오차 없이 통합하는 체계 통합 기술에 대해 미국은 이에 승인을 걸어놓았다.